참가번호 16번 서울대표 그룹사운드 무한궤도입니다. (16번) 그룹사운드 무한궤도. 슈퍼스타 K는 서인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문 막성나서 고고 천변일륜홍 조선시대 우승자 아마도 권삼득 아니었을까요? 양복 차지란 그는 양반 출신의 비갑이 명창이었습니다. 그 비갑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광대 계층이었는데 광대 계층에서 했는데 광대 계층이 아니고 소리를 한 사람을 비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반이라고 누구지 어느 집 아들이라고 다 알게 되니까 그냥 복면을 쓰고 이 사람도 복면을 쓰고 노래 불러가지고 흔히 복면 가객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복면을 쓰고 자기 정체는 감추는데 판소리는 잘했단 말이에요. 서민들 삶의 애환을 담아낸 판소리는 평민들에 의해 발전돼 왔습니다. 그런 판소리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양반광대 권삼득. 오늘 전북에 발견해선 양반 출신 명창 권삼득의 소리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였던 안동권 씨 가문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았던 전북 완주군 용진면.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권삼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완주에서 나고 자란 양반가의 자제. 그러나 소리꾼의 길을 선택하면서 순탄치 않은 삶이 시작됩니다. 그의 선택은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권삼득의 아버지 권례언이 남긴 문집 이유당. 이유는 두 가지 근심을 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두 가지 근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데나 그냥 묻었다가 좋은 데로 이장을 하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장을 못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근심이고 두 번째 근심은 이제 내 둘째 아들. 권삼득이가 권례언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늘 노래나 부르고 술만 먹고 다녀가지고 얼굴 본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그게 또 근심이다. 그래서 두 가지 근심이 있다. 아버지의 크나큰 근심 자체였던 둘째 아들. 그가 바로 권정이란 본명을 가진 권삼득입니다. 그 정 이름은 정이고 또 아명은 사인이에요. 사인. 영조 신묘생. 헌종 신축년 5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17일 있는 삼득이란 이름의 날 의미는 돌아가시고. 무엇일까요? 그 삼득은 세 가지를 얻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늘나라 다니는 새소리, 땅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소리, 그다음에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 소리 세 가지를 다 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래서 삼득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 새, 짐승의 소리를 모두 터득했다고 할 만큼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난 권삼득. 하지만 당시 소리는 하위 계층인 광대들의 전유물. 권삼득은 가문의 수치이자 집안의 근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노래만 하고 다니시니까 가사가 탕진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철랑철랑 말을 타고 집으로 들어와. 근데 우리 할머니가 다시는 내가 쳐다도 안 보고 그럴 것이다 하고 마음을 작심 먹고 배만 딸깍딸깍 자고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막대기 하나를 들고 배틀목을 두드리면서
배틀가를 한 곡 딱 하시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노래에 반해가지고 얼른 배꼽지를 풀려놓고 가서 밥을 진지를 해드렸다고. 당신 참 노래는 걸창이요. 그만이나 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시겠지 하고. 말아라 말아라 돌돌 말어 멍석에다 돌돌 말어 결국 그의 집안에선 큰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집안 빈줄이 아니니라 안동것이라는 게 얼마나 세기가 등등한 사람들이에요. 세도가. 그 집안에서 판소리라는 광대가 났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족보에서 파내야 된다. 여봐라 어서 젊은 멍석에 말아 쳐라. 만일 사정을 보는 놈이 있으면 그놈부터 멍석 말을 시킬 것이니라. 아이고 여보 영감, 세상에 아무리 천한 광대 흉내를 내고 다닌다기로 자식을 멍석에 말아 장사하는 것이 대체 무슨 법도란 말이오. 실수! 이놈의 세상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만. 멍석말이를 하려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 권삼득이가 아유 저 죽는 건 아깝지가 않은데 그래도 제 설이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고 아주 슬픈 소리를 했던 거예요. 뭐 이런 슬픈 소리를 들려주니까 근데 그 소리가 워낙 감동적이어 가지고 이놈 안동것이 이 문중에 족보에서는 빼지만 제조는 아까우니까 그냥 살려두겠다. 사령굴루가 나간다 서순털봉거지.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소리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에서 철저히 내쳐진 권삼들. 남원 지리산으로 향한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 공부에 더욱 매진하는데요. 타고난 천성에 노력이 더해지면서 그는 판소리사 최초의 양반광대, 비가비 명창으로 전국 팔도에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 그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1810년 송만제가 쓴 관우희입니다. 송만제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부터 과거에 급제를 하면은 그런 광대들을 불러서 한바탕 노는 풍속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광대들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로서 쓴다 해가지고 50편의 시로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쭉 보면은 제일 49번째인가 권삼모갑 소년명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권삼은 권삼득이고요. 모갑은 모흥갑입니다. 권삼득과 모흥갑이 소년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낮이 젊은 소리꾼으로 유명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종 연희에 빠지지 않았던 판소리. 동시대 명창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리를 빛낸 전문 소리꾼 권삼득. 그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은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인데요. 판소리 이론과 당대 소리꾼들을 소개한 이 책에서 가장 세세히 언급한 명창이 바로 권삼득입니다. 이곳 완주 용진 출신의 양반이었지만 특이한 삶을 살았던 권삼득. 오늘날까지도 권삼득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기존 규칙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판소리로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판소리는 본래 무가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가는 이렇게 슬프게 부릅니다. 슬픈 곡조로. 그런데 권삼득이 설렁조, 드렁조, 권조라고 부르는 그런 곡조는 남성적이고 굉장히 씩씩합니다. 슬픈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건마성제와 설렁제는 과거적에 임금이나 고관이 행차할 때 그 수행원들이 행차에 위험을 더하기 위해서 물러거라, 치웠거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로 경쾌한 선율과 그리고 빠른 느낌이 특징인데 그 의도적으로 음정을 굉장히 흔들거나 그리고 과장된 억양을 써서
그 덤벙거림을 표현을 했지요. 굴로 사령이 나간다. 사령 불로가 나간다. 산수 달풍거지여 남일공단 하늘 올려 날래용자를 떡 우치워 충충충충 그들거리고 나간다. 부정된 들더른 바닥에 털렁거리고 나간다. 경쾌한 선율과 또 빠른 리듬으로 그렇게,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막 음을 흔들어 막 제끼고 그런다고 해서 음정이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음정 안에서, 절대음 안에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구사하는 소리꾼이 정말 소리를 잘하는 소리꾼이죠. 그리고 이면이라고 하잖아요. 소리의 이면을 살려야 되는데 굴로사령이 지금 씩씩하게 덜렁거리고 그런 익살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는 겸연이 너무 슬프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면을 알고 그분이 또 양반 출신으로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런 소리를 만들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원래 네. 판소리를 여자가 네. 여성스럽게 부르면 이런 네. 느낌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여성스럽고 계면적인 대표적인 소리는 또 춘향가 중에서 갈까보다 대목이 있거든요. 갈까 푸네 임을 따라서 갈까 부다 바람도 수여넘고 구름도 수여넘든 수진이 날지니 해도 청보람에 전반적으로 소리가 좀 계면고 질질 짜고 슬프잖아요. 거기서 담백하고 그렇게 뭐 군더더기 없이 소리를 쫙쫙 뺏는 소리가 이게 또 하기도 어려운 소리예요. 계면성음보다. 멋있죠. 건마성제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멋이 있어요. 네. 저희들도 맨날 소리가 거의 계면조로 짜지해서 어쩔 때는 니가 나거든요. 우리말로.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쫙쫙 이렇게 남성스럽게 소리를 하면 그것만 잘 표현이 된다면 굉장히 멋있는 소리죠. 표현이 안 되면 저 뭔 소리지 이렇게 하게 되지만 잘하는 명창이 부르면 더없이 멋있는 소리가 건마성제 소리예요. 판소리가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 슬픈 곡조하고 씩씩한 곡조, 계면조와 우조 두 가지가 이제 중심인데 애초에 무가는 계면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권삼득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씩씩한 선율이 개발이 되었다. 예, 슬픔 위주의 판소리 선율에서 씩씩하고 남성적인 선율을 섞어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굉장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판소리가 슬픔 일변도의 음악이 아니라 슬프기도 하고 씩씩하기도 한 음악이 된 거죠. 시느 고향은 세상이요 시느 고향은 세상이라 한과 슬픔으로 대변되던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의 소리를 만든 권삼대. 양반층이 판소리의 청자로 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양반들의 감상과 비평이 더해지면서 판소리의 예술적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판소리를 했던 사람들은 내림으로 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판소리 광대고 또 그 전 할아버지, 할머니도
판소리 광대였을 가능성, 또 무당이었을 가능성,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권삼득은 뚝 부러져 가지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비로서 쭉 선천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그냥 예술이 얼마나 좋은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습득한 대로만 부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비평적인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판소리가 말고 다른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아, 이런 기분에서는 이런 소리, 지금까지는 없지만, 판소리 안에는 표현 방법이 없지만 내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내 가지고 판소리 세계를 넓혀온, 그래서 판소리계의 우리가 중시조 같은 인물로 권삼득을 높이 치는 것이죠. 한 의약품 광고를 통해 더욱 유명세를 끌었던 대표적인 판소리 명창 박동진. 일평생 소리와 함께한 그의 대표적인 소리가 바로 권삼득의 설렁제입니다. 이님이 제비를 몰라 나가는디, 이 제비 몰라 나가는 곡주는 옛날 양반 광대, 즉 권삼득 씨가 마련했던 것이었다. 제비를 헛나간다. 씩씩하고 경쾌하며 거드럭거리는 창법이 인상적인 이 소리가 바로 전해지는 더는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손꼽히는 권삼득의 설렁제입니다. 더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더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뭔가 기본에는 이런 게 안일이로만 있었던 건데, 아, 이 대목을 내가 노래로 하나 집어넣어보고 싶다. 그래서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불러주면은 더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음악적 그 특성을 가진 선율을 권삼득이 개발했다. 그래서 지금도 소리온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권삼득 설렁조, 그렇게 권삼득 덜렁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권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소개를 해요. 이것은 옛날 전주에 사시던 권삼득 선생이 만든 덜렁조인데 뭐 내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다든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제비몰로 나간다가 유명한 거잖아요. 그게 권삼득도 그냥 제비몰로 나간다를 하는데 열광적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 권삼득 선생님, 옛날 대명창 권삼득 선생님이 더듬인데 내가 흉내는 뭐 그대로는 못하지만 흉내는 내보겠다 그러면서 제비몰로 나간다 이렇게 불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듬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저작권이 있는 소리다, 이런 거죠. 걸리었다 걸리어게 누구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 그지 붙고 발기 관련 양만서막을 허였다고. 가난하되 구걸하지 않고 광대로서 노래는 부르되 양반의 채통을 지킨 권삼득. 그는 천재적인 예술성으로 판소리의 지평을 넓힌 최초의 비가비 명창입니다. 더 정교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더 완성도를 높여서 일단 판소리의 세계를 확 넓혔다는 거, 우선 관객층이 확 달라집니다. 권삼득은 그래도 흐르는 피가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양반스럽게 표현하는 것. 양반이다 보니까 양반광대라고 하니까 어떻든 양반층들이 굉장히 꿋꿋한 후원자가 되어가지고 전주천을 끼고 있는 호반촌에서 시작해 전북대를 지나 시내를 관통하는 길. 이 길의 이름은 우리 지역이 낳은 명창 권삼득을 기리는 권삼득로입니다. 우리는 권삼득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문화 콘텐츠다. 전라북도에만 있는 진정한 국악자산이자 어떤 도전적인 파이오니어죠. 그런 인간상으로서도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어쩌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조선의 슈퍼스타 권삼득.
비가비 명창 권삼득은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할 지역의 문화 자산입니다.